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네시스 GV70 스포츠 모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GV70도 GV80하고 동일하게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2.5 가솔린 터보는 304마력에 43토크가 나오고요. 가솔린 3.5 터보는 380마력에 54토크, 디젤 2.2 디젤 엔진이 있는데 최고 출력 210마력에 45토크가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엔진 라인업 3가지를 그대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전방은 보시는 것처럼 두 줄 라인의 캐릭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캐릭터 라인이 에슬렉트 라인이라서 약간 그 말의 근육을 형상화한 그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좀 역동감 있는 그런 캐릭터 라인이 한 줄 쫙 가 있어요. 근데 후면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라운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직선과 곡선이 적절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단에 하이마운트 등이라 그래서 보통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벤틀리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그 부분을 약간 좀 꺾어놨기 때문에 디자인의 독창성이 좀 많이 보이고요. 범퍼 쪽에 사이드 시그널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약간 우려를 가지게 되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꼬마 전구등이 아니고 풀 LE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인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하고 기본 모델하고 디젤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외관에서는 머플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머플러가 지금 스포츠 모델은 동그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은 사각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없어서 약간 이상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예쁜 편인데 특히 사이드에 이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예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캐릭터 라인이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한 줄 라인으로 쫙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차가 크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후면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마 와이퍼 블레이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상단 쪽에 숨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약간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트렁크 부분에도 알루미늄 부분으로 플레이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벤츠라던가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세그먼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트렁크 부분을 열었을 때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뒤에 레버가 2개가 있는데 당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좌석이 폴딩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앞좌석이 이제 너무 뒤로 당기셔갖고 지금 넘어가진 않았는데 실제 완전히 다 누볐을 때 100% 플랫하게 되진 않지만 거의 한 95% 정도는 상당히 좀 플랫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차박이라던가 이런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을 싣는 데는 용이한 그런 트렁크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플라스틱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가죽으로 좀 감싸놨고 스티칭을 좀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스티칭을 레드에서 좀 집어넣어서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어린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이긴 하지만 선쉴드가 있기 때문에 햇빛 가리개를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수입차에서도 고급차에서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중 접합 유리를 지금 스포츠 모델이나 일반 모델 또는 디젤 모델에도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재 부분에서는 수입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제 손이 잘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번, 3번 해보니까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이프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손김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드하고서 또 가죽 부분이 정말 매칭이 잘 돼 있고요. 도어 패널 부분을 카본 형식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뭐 차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이나 디젤 모델 하시면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한데 무드등이 들어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단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단은 또 알루미늄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도 같이 알루미늄으로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전면부를 이따가 보시게 되면은 타원 형식으로 돼서 디자인은 좀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데 타원이라고 하는 도형의 모티브를 가지고 디자인의 통일성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는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름이 정말 사람 피부와 같이 잡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알칸타라 같은 그런 재질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죽과 스웨이드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시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칭 안쪽에 보면 레드로 해서 파이핑 처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급 영국차라던가 특히 제교에 소버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파이핑 옵션을 일부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고급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재봉 기술을 이 차 시트에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가 스포츠 모델 한다 그러면 한 7천만원대 정도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옵션들이 장착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따로 공조할 수 있는 모터하고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좌우에 들어가 있고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USB 포트로 해서 충전 단자가 2개가 들어가 있고 AC/DC 컨버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0V를 그대로 꽂아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전자기기도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장치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산차가 조금 더 수입차보다는 앞서가는 디자인으로 이 국내 상황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모델에는 전자식 4륜 구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센터 터널이 일반적인 차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4700mm 정도 되는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지금 스포츠 모델은 3스포크 방식으로 홈 부분을 가죽 처리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을 여러분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GV80하고 동일한 2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모델의 이런 스티어링 휠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열 디자인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느낌이 난다 하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 렌치 부분에 트위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아랫부분은 아마 우퍼 역할을 하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커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의 패턴이 형상화되어 있는 오르간 타입의 페달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커넥터 부분이 전선이 조금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양산차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급하게 좀 제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조금 마무리해서 초기 품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면 좋은 느낌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스티치되어 있는 부분이 대시보드하고 도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음새가 정말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저런 게 단차가 좀 나다 보면은 품질에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조립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스티어링 휠 부분에 가죽 처리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고급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벤츠 S클래스라던가 이런 차에 장착되어 있는 아날로그 버튼이 아니고 정정식 터치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 휠 부분하고 터치 부분하고의 매칭이 정말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확실히 스티어링 휠도 2스포크 방식보다는 3스포크 방식이 조금 더 익숙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포츠 모델이 일반 뭐 디젤 모델이라던가 이런 차하고 스티어링 휠의 그런 디자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익숙함이 좀 많이 있고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와이드 방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헤드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GV80하고 동일한 14.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옆으로 와이드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라던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크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고, 시인성도 디지털 클러스터 자체도 상당히 시인성이 좋은데 지금 내비게이션도 시인성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식 터레인 리스폰스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샌드, 머드, 그 다음에 스노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다 슬립 나는 모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래픽을 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차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으더라도 뭐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도 이 디자인 형상 또는 그래픽만 보더라도 이 차의 그 지금 트랙션이 어떤 걸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육안으로 충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5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각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도 변화가 있지만 스포츠 플러스라던가 이런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운전석에 버켓을 조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벤츠 S클래스의 액티브 시트라던가 이런 게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인치 클러스터의 디지털 변화뿐만 아니라 좌석의 그런 느낌도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구나 일반 모드구나 하는 거를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상한 버튼이 안쪽에 숨어져 있어서 제가 눌러봤는데 마치 아이폰 6나 7에 사용했던 ID 터치 같은 그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운전자를 인식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용되진 않아가지고 사용해보지는 못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에도 조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좀 제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우드 부분을 채용하지 않고 대시보드 인레일 부분을 가죽 처리했다는 부분 하나만으로도 이 차는 정말 칭찬받을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21년도 S클래스가 출시될 예정인데 사진이나 미디어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도 그 차하고 만만치 않을 정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오는 독일차 어떤 차하고 비교한다 그래도 이 조명 부분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제네시스 GV70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가 국산차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실제 이 차가 국산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입차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아마 부인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조립 품질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옵션도 수입차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옵션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윗등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4,800에서 900 정도의 스타트를 할 예정이고요. 옵션을 전부 붙여봐야 7천만원 정도의 형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아마 이 정도 차량 380만원 정도 나오는 차량을 선택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7천만원 정도면 저는 이 정도 퀄리티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벤츠 GLC 또는 X3, BMW X3하고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원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브랜드 밸류에서는 독일차한테 더 좋은 밸류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략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벤츠 GLC 같은 경우에는 6,500에서 7천만원대에 되어 있는 차들은 대부분 아티코 가죽, 아티피셜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편이고요. BMW X3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 다코타 가죽 시트나 또는 버네스카 가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본다 그러면 GV80이 독일차하고 견주었을 때 전혀 떨어지는 부분, 그냥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는 다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차들이 보통 세단보다는 SUV의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인색한 편이거든요. 근데 GV70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리미엄 오디오라고 명성이 나와 있는 렉시콘 오디오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디오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차이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X3 정도 되는 SUV에는 하이파이 오디오를 그냥 장착하는 편이고요. 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트 오디오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GLC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인색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GV80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5m 정도도 안 되는 미드 사이즈보다도 작은 이런 도시형 SUV에서 독일 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 7천만원대 정도를 지불하셔야지 이 정도 지금 GV70보다도 낮은 퀄리티의 차를 구매하셔야만 했거든요. 물론 수입차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관세라던가 물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거는 저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벤츠 GLC처럼 6천만원, 7천만원대 되는 차량에 인조 가죽을 집어넣고 나오는 차는 정말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차에 경종을 울리는 차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국산 자동차 제네시스 GV70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산차기 때문에 독일차에서 세일즈 하시는 여러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폄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수입차보다는 훨씬 좋은 퀄리티의 좋은 조립 품질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차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산차에서 얼마나 좋은 조립 품질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차량이라 그러면은 마칸 정도의 차량을 되지 않으면 GV70의 실내 퀄리티를 따라가기에는 독일차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독일차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당연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제 가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도 메인터너스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년 또는 10만 킬로까지 소모품도 일부 보증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입차하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새 차를 내놓을 때마다 초기 품질에 대한 이상이 있어서 장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차가 나오기 전에 완벽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잡고 나와야지만 독일차하고서의 초기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 조금 다른 유튜버보다는 인색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수입차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까지도 정말 마감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진은 이전에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GV80하고 동일한 그런 엔진 스펙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GV70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